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봄 기운이 짙어지는 4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주산업에 순천시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개발을 통해 관련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기관이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 개발과 실증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시가 인공위성 순천 SAT 개발과 실증에 나서며 우주산업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정원 워케이션 센터에서 국립순천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체계 구축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순천시는 사업을 총괄하고 전남테크노파크는 기업 연계와 운영을, 양 대학은 위성 핵심 기술 연구와 인력 양성을 맡기로 했습니다. 특히 순천 SAT는 누리호 6차 발사에 탑재될 부탑재 위성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위성 탑재 비용이 면제되고 지상국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초기 운영 기반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위성 개발과 실증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산업 유치와 기반 확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성장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애니메이션 제작에 나서며 관련 문화복지 산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역의 자연과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아름다운 도전을 홍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에 나서며 문화 콘텐츠 산업 확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천시는 정원 워케이션 센터에서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함께 순천 자원 활용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작되는 작품은 순천의 생태 자원을 활용한 3D CGI 애니메이션으로 40분 분량의 단편 작품이 2027년 배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특히 완성된 콘텐츠는 애니메이션에 그치지 않고 캐릭터 상품과 관광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될 계획입니다. 협약 직후 제작진은 수천만 습지와 국가자원, 산암사 등을 찾아 콘텐츠 기획을 위한 현장 탐방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동 제작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모델을 제시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에서 문을 닫은 학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의미 있는 시도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 여가 기능을 결합한 복합 복지 공간이 문을 열었는데요. 지역과 함께 만들어진 공간의 모습을 정아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이 폐교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평사열린마루를 개관했습니다. 평사열린마루는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봉독초 평사봉교장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공간으로 총 3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기존 교사동을 정비해 강의실과 북카페, 주민쉼터, 스크린 파크 골프장 등을 갖췄고 운동장에는 사월 규모의 파크 골프장과 산책로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설명회와 운영지원 TF 구성 등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맺는 등 지역사회 협력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사열린마루는 교육과 문화, 여가 기능을 결합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폐교 공간을 재활용한 이번 사례가 지역 자원 활용과 공동체 활성화 모델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친환경 산업 전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야에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기반 구축에 나섰습니다. 관련 환경복지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수 바이오화학 시험인증센터가 문을 열면서 시험과 평가, 인증까지 한 번에 가능한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관련 기업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재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남도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는 여수 바이오화학 시험인증센터를 여수 국가산단에 개소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전남도와 여수시 관계자를 비롯해 산업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번 센터 개소로 생분해 플라스틱의 시험과 평가, 인증까지 전 과정을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시험인증센터는 총 사업비 22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2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생분해와 바이오매스 관련 시험 분석 장비를 갖추고 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기존 퇴비화 중심의 시험 방식에서 벗어나 토양 환경 등 실제 자연 조건을 반영한 평가가 가능해져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역 기업들은 시험과 인증을 위해 타 지역 기관을 이용해야 했지만 이번 센터 개소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화학 산업 전환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험인증센터가 여수 국가산단의 산업 구조 전환을 이끌고 친환경 산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의 정책과 현안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남 곳곳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전남 정치다락.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어갑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때가 때이니만큼 엄청 바쁩니다. 뭐 신발이 뭐 몇 컬레 또 달아지는 시즌인데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지역 주민을 많이 만나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뭐 민원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순천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뭐 기초 의원들께서 제일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많은 소통해서 좋은 현황과 좋은 또 해결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대담에 앞서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지역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순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TV가 늘 순천 시민과 함께하는 좋은 뉴스를 안내해 주시는 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저의 의정활동을 즐겁고 재밌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심배송 문화 정착 지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최근 1인 가구가 정말 많이 증가하면서 이 배달이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배달에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민간 배달의 그 회사가 많이
자영업자들이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수수료가 6.7%나 되거든요. 이분들이 골목 상권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공공배달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예산도 확보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라이더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라이더들이 처한 노동 조건이나 이분들의 수수료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공공배달앱도 활성화될 수 없겠다. 그리고 배달 시장도 건강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천시 안심배송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배경처럼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배달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이 실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특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신 문제점들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심배송 문화라는 것은 그냥 그 라이더들이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무조건 빨리가 아니라 안심 배송을 통해서 교통 질서도 지키고 또 이분들이 친절하게 시민들과 서로 접촉하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배달하면서 생기는 문제, 특히 텔레비전 뉴스에 뭐 택배 업체를 가장한 이러저러한 일들이 같이 이렇게 보도되다 보니까 안심 배송 문화를 정착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안전의식 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믿는 이런 문화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봤던 게 이 노동자와 또 자영업자 간의 뭐 계약 문제도 있고 보험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많은 배달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책임 보험에만 많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거나 좀 간단한 접촉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라이더들이 모든 것들을 다 껴안아야 하는 문제,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몇 건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들 때문에 이분들의 근로 환경이 너무 나빠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배송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그 표준 계약에 관련해서 그리고 노동 환경에 관련해서 시민과 자영업자와 그리고 라이더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이 지원 대상자를 보니까 이 일반 택배는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배 같은 경우는 특수고용직 또는 그 생활물류 서비스에 관련한 법에 의해서 별도 대상자가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택배 종사자들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이미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그럼 이 조례가 시행되고 시민들과 종사자들이 가장 먼저 또 체감을 느끼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 교통질서 문제. 그 다음에 안심배송 교육을 받았다라는 표시, 그러니까 뭐 조끼라든지 스티커를 붙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제출된 문제가 표준계약서 문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첫 번째는 안심배송 교육을 받은 라이더들이 지역에서 저분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구나.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시는 분들이구나. 네네네. 그것부터 먼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이 잘 활용이 돼서 소비자와 생산자 또 이분들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순천시와 라이더들과 소상공인연합회와 의회랑 같이 간담회하면서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음식을 빨리 배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라이더들은 나 너무 시간을 쫓겨서 힘들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이제 시민들은 라이더들 복장이 너무 불편해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순천시 입장에서는 이거 양쪽 말 들어주기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담회 하면서 서로 속사정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중심은 순천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좀 거기에 서로 많은 뜻을 함께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쁜 시간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음에도 또 좋은 법안이 있고 제안이 있으면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와서 또 전국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지역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과 순천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십시오. 4월에는 꽃향기가 많이 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생활, 삶에도 꽃향기가 날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심 배송 문화 정착과 배달 종사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순천시의회 최민희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남 광양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걷기 마라톤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양 중마 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가치본 마라톤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속도에 맞춰 걸으며 봄날의 정취를 함께 나눴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되며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전남 목포시가 야간과 휴일에도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체계 마련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목포 미즈 아이병원과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평일 저녁과 토요일, 공휴일에도 소아, 청소년 환자들이 응급실이 아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과 운영 부담으로 야간 소아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운영으로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 대상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학업 참여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상담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의 정보 관리와 사후 지원 방안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번 교육이 교사들의 진로 상담 역량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최근 광양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지역 사회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도 예기치 못한 위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식지 변화로 야생동물이 인가 주변까지 내려오는 사례가 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과 함께 야생동물 대처 요령을 오늘 전남사건집에서 이단비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남 광양의 한 야산에서 야생 멧돼지 공격으로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낮 12시 20분쯤 본강면 한 야산에서 멧돼지 습격을 받은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남성이 들고 있던 강목에서 다량의 혈흔과 멧돼지 털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다음 날부터 엽사를 투입해 사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화와 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인가 주변까지 내려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야산 인근에서는 예기치 못한 마주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절대 가까이 접근하거나 자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을 보이고 뛰어가기보다는 시선을 유지한 채 천천히 뒤로 물러나야 하며 주변에 나무나 차량 등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혼자 야산을 이용할 경우에는 밝은 시간대에 이동하고 휴대전화와 호루라기 등 비상 연락수단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나 농작물 잔여물을 방치하지 않아 야생동물이 마을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야생동물과의 접촉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와 침착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그 감동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굿즈 구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넘어 경험을 소유하는 소비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K 콘텐츠 문화복지 팬덤을 중심으로 감정이 소비를 이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연 이후 이어지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오늘 김선아 캐스터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여러분, 공연이나 콘서트를 보고 나면 일상에서도 여운이 꽤 오래 가는데요. 집 가는 길, 또 집에 가서도 무대 영상이나 음악을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직접 찍은 사진을 보며 그날의 감정을 떠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여운이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K 콘텐츠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팬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다양한 행동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굿즈 구매입니다. 응원봉이나 앨범처럼 익숙한 상품은 물론 아티스트를 캐릭터화한 인형이나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까지 굿즈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에게 굿즈는 경험을 기억하고 저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공연장에서 느꼈던 감정과 분위기를 물건을 통해 다시 떠올리고 그 순간을 더 오래 추억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소비가 굿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굿즈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거나 옷을 함께 구매하는 등 다른 소비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험이 여러 소비를 연쇄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변화는 기업들 전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한 공간에 모아 팬들이 머물고 사진을 찍고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소비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이른바 경험형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이 중심에는 팬덤이라는 강력한 소비 주체가 있습니다. K-팝 팬들은 콘텐츠를 함께 즐기고 확산시키며 때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비는 가격이나 필요성보다 감정과 경험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고 그 순간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다양한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앞으로는 K-팝 팬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저는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마음을 종이에 담아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꾸밈없이 써내려간 글씨 속에 담긴 감정들이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작가는 일상의 순간에서 느끼는 감정을 캘리그라피로 풀어냅니다. 특별하지 않은 하루 속에서도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작가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글씨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쓰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담깁니다. 박선희 작가는 그 마음의 결을 따라 글씨를 써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흥에서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선희입니다. 익숙한 일상을 내려놓고 타지에서 육아와 생활 속에 머물던 시간은 때로는 혼자 감당해야 할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만난 것이 캘리그라피였습니다. 한 글자씩 써내려가는 시간은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 되었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다 와서 고흥에 와보니 공기도 너무 좋고 햇살도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작품에도 많이 표현이 되고 또 정감이 많으신 이제 이웃분들의 그런 따뜻함을 많이 느끼면서 조금 더 여유로움이 작품 속에 많이 묻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는 특별한 기술로 글씨를 잘 쓰기보다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순간들과 느지막한 오후의 하늘, 계절이 바뀌는 공기는 그대로 글씨가 됩니다. 이제 캘리 글씨는 이렇게 빠르게 완성이 되는 건 아니고 천천히 익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장이 익어가듯이 글씨도 저도 처음에 썼을 때와 그리고 중간과 지금의 글씨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익어감에 따라서 더 글씨의 작품도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빠른 거와는 조금 거리가 먼 느림의 미학인 것 같아요.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작가는 이 글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오래 머무는 감정을 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작품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걸음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누군가 오래 서서 글을 읽어주는 순간 작가는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담아낸 감정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글씨는 말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더 깊이 남습니다. 종이 위에 새겨진 한 획에는 오늘도 한 사람의 시간이 담깁니다. 그 조용한 흔적이 누군가의 하루를 잠시나마 다독여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전 야망 없어요. 전 야망이 없어요. 소박하게 그러면 어떤 작업하고 싶으신지. 네. 제가 글씨를 쓰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다른 분들도 글씨를 쓰거나 보면서 이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역시 지금보다 더 많이 익어가서 더 깊은 작품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글씨는 말보다 느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종이 위에 새겨진 이 한 획에 오늘도 온 마음과 감정을 담아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햇살이 한층 부드러워진 요즘 일상 곳곳에도 봄의 온기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소소한 변화 속에서 여유와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라남도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도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복지 소식들과 더 많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